기생충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제 기생충 스토리를 뭐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분석을 하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면은 좀 이제 그 이 봉준호 감독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처음에 시나리오를 썼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스토리는 다 시나리오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것을 영상을 통해서 이게 표현되긴 했지만은 결국 그 영상이라는 거는 봉준호 감독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죠.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를 이제 그 머릿속에 다 영화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누군가하고 다 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동 작업이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걸 써야 되는 것이죠. 시나리오. 그리고 또 실제 또 시나리오를 쓰면서 머릿속 이미지들이 좀 더 굉장히 세밀해지고 완벽해지겠죠. 그죠? 처음엔 좀 대충 이렇게 좀 그런 전반적인 흐름만 있다고 하면은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 속에서 아주 세밀한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다 쓰게 되면은 또 광고가 나오면은 그야말로 머릿속에 완벽하게 영화가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영화는 봉준호 감독 머릿속에 영화는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완고의 어떤 스토리가 바로 우리가 본 스토리예요. 우리가 실제 본 스토리.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와중에 어떤 편집하는 와중에 스토리가 팍팍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약간은 뭐 어떤 흐름은 바뀌더라도 어떤 기본적으로 그 최종 그런 시나리오의 스토리가 그대로 영화의 스토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의 스토리를 좀 그것도 이제 장편 영화의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장편 영화의 시나리오 구조는 어떤지 이런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나, 작가마다 다 영화의 구조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는 예술이니까 작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업 영화니까. 상업 영화는 돈이 최소한 몇십억에서 몇백억 그리고 뭐 몇천억 뭐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그 시나리오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름대로의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대중들이 되게 좋아하는 구조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의 상업 영화의 가장 이제 잘 나가는 상업 영화는 이제 헐리우드 영화였잖아요.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관객들, 그 관객들이 좋아하는 영화의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에 맞게끔 시나리오 작가는 그 구조에 맞게 시나리오를 써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 상업 영화 또 헐리우드 영화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시나리오 구조가 있다 그러면은 그 구조에 어떤 그 틀이 있으면은 그 틀에 잘 맞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헐리우드 상업 영화 보통 2시간짜리 이제 장편 영화를 말하죠. 2시간짜리 일반적으로 2시간짜리의 장편 영화의 구조는 어떤지 그거를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보통 2시간짜리 장편 영화는 3개로 나눠져요. 크게. 그래서 1막, 2막, 3막 이렇게 나눠져요. 1막, 2막, 3막. 그리고 1막은 30분, 2막은 60분, 3막은 30분. 그래서 1대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 비율이 지켜져요. 그러면 왜 지켜지냐 하면은 시나리오 작가가 쓸 때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써요.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그 시나리오 포맷을 보면은 한 페이지당 1분으로 계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10페이지 썼으면은 이제 10분이에요. 10분. 10분이 영화가 상영된 거예요. 10페이지 쓰면은. 그렇게 이제 포맷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헐리우드 포맷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지만은 하여튼 헐리우드 포맷은 그래요. 그래서 작가가 글을 쓸 때 아까 1막이 30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30페이지 정도 쓰면은 이제 1막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페이지 썼다고 1막이 끝나는 게 아니라 30페이지 정도 분량 정도까지 1막을 끝내요. 작가가 그 내용을 1막을 끝낸다는 거죠. 예. 그리고 31페이지 그 정도부터 뭐 정확히 딱 31페이지부터는 이전은 아니겠죠. 뭐 33페이지부터 될 수도 있고 대략적으로 30페이지 그 내외에서 2막이 이제 시작되도록 쓰는 거죠. 본격적으로 2막을 또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90페이지 또 2막이 60분이니까 60페이지를 써서 90페이지쯤에서 이제 2막을 끝내요. 2막을 끝내고 90페이지 이후부터 120페이지까지 마지막 3막을 써요. 그러면은 작가도 이제 1막, 2막, 3막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모르면 작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작가는 무조건 3막을 잘 알고 있어요. 헐리우드 작가라면은 우리나라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3막을 여러분들 그래 알아야 되겠죠. 스토리의 기본적인 구조니까. 3막은 사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작이라는 그런 책에서 나왔어요.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드라마의 일종의 이제 드라마투르기라고 해서 드라마 작법에 대한 책이에요. 어떻게 드라마를 쓸 건지. 여기서 말하는 드라마는 TV 드라마가라기보다도 연극을 말한 거예요. 연극. 왜냐면 그 시대 때는 영화가 없었고 다 이제 아크로폴리스 광장, 뭐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광장 이런 데서 이제 연극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당시 연극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 중간, 끝이라는 적절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바로 3막이에요. 3막. 근데 이제 헐리우드에서는 똑같이 처음, 중간, 끝인데 그것을 이제 영화로서 볼 때 2시간짜리 영화를 볼 때 그 비율이 1대 2대 1 비율로 보통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1막은 뭐냐? 1막은 이야기를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 셋업. 영어로 하면 셋업이에요. 셋업. 그래서 영화가 딱 시작됐을 때 30분 안에 이 영화가 뭔지 이제 감이 잡혀야 돼요. 이 영화는 이런 영화구나. 30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영화가 도대체 무슨 영화지? 그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한 영화야? 그게 30분 지났는데도 계속 40분, 50분 됐는데도 계속 모른다 하면은 그런 영화 본 적 별로 없죠.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만들기 때문에 없어요. 다 30분, 2시간짜리 하면은 30분쯤 되면은 이제 영화 확실하게 이제 이게 무슨 영화다. 이 영화는 이제 이런 재미로 보는 영화다. 아니면은 이 주인공은 누구고 주인공이 간절히 원하는 건 무엇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건 누구시고 그래서 걱정이네. 이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괴물 같은 영화, 봉준호 감독의 괴물 같은 영화는 이 영화는 이 강도 가족이 괴물이 데려간 현서를 구출하려고 하는 영화구나라는 게 30분쯤 됐을 때 다 끝나야 돼요. 30분이 넘어갔는데도 계속적으로 여전히 그 강도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아직 그 괴물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이러면은 지루했겠죠. 그러니까 30분 전에 다 끝내는 거예요. 다 1막을.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의 세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한마디로 서두가 너무 길면은 지루한 것처럼 2시간짜리 중에서 한 4분의 1 분량 안에 이야기가 이게 보통 어떤 이야기인지 세팅을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설정인데 그 설정에는 지금 말했던 인물의 설정이 있고 그리고 인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인물이 간절히 원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죠. 쉬우면은 별로 긴장이 안 되겠죠. 그 간절히 원하는 게 바로 목표예요. 목표 설정이 두 번째예요. 이게 중요해요. 목표. 영화의 설정에는 인물의 설정, 목표의 설정. 근데 인물의 설정이 동시에 목표 설정이에요. 왜냐면 인물이 추구하는 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인물 설정이 목표 설정이기도 해요.
얘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람하고 이제 관객이 뭔가 이렇게 동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이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 상황이라는 거는 그 목표가 얼마나 어려운지,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괴물이 현수를 잡아갔다면은 현수를 구출하는 건데 괴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쉽게 어디 찾기도 쉽지 않는, 그러니까 그 목표라는 게 굉장히, 그리고 또 그 상황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주인공이 그 괴물을 찾으러 가려고 할 때 방해물이 또 많다는 거죠. 그 상황. 그 방해물은 이제 정부가 방해물이기도 하고 또 미군이 방해물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상황 설정이죠. 상황 설정.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 설정이라고 할 수 있고,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한 사건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의 상황, 공간을 설정하는 것일 수 있고, 그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일막 안에서는 이게 어떤 시대에 누가 나와서 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에 얼만큼 어려운 걸림돌이 있고 적대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설정이에요. 스토리의 설정. 그죠? 꽤 많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편 영화에 10분 안에 1막을 설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장편 영화에는 인물이 많이 나오고, 그죠? 적대자도 나올 뿐 아니라 인물이 여러 명이 나오고, 주요 인물들도 여러 명이고, 또 인물한테 우리가 푹 빠지고 동일시되려면은 금방 뭐 1분 만에 2분 만에 그 사람한테 빠져들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내려면 그 사람의 어떤 문제점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알아야 되는 거고, 나하고 얼마나 비슷한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튼간에 한 30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더 길면은, 영화가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니라 3시간 반짜리 영화다. 그건 훨씬 길잖아요. 그러면은 세팅할 게 더 많아요. 설정한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1막이 더 늘어날 수 있죠. 1막이 40분이 될 수도 있고, 50분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50분 너무 길잖아요. 그죠? 여튼 그래도 늘어나요. 1막이. 여튼, 그렇지만은, 물론 이제 단편 영화 같은 경우는 1막이 되게 짧죠. 단편 영화. 그러니까 분량상에 봤을 때 한 4분의 1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막을. 그렇게 이제, 그래서 1막이, 그렇고, 그 30분 분량, 30페이지 정도의, 잠깐 30페이지 정도에서 그거를,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을 다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2막은 뭐냐? 2막은 전개예요. 전개.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정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은 본격적으로 목표가 설정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을 할 때 또 적대자와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2막은 일종의 전개이자 동시에 대립이죠. 대립. 갈등 상황이죠. 갈등. 그래서 긴장이 계속 고조가 돼요. 또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그 행동이 좌절이 되기도 하고 위기에 닥치기도 하고 잘 안 되죠. 어려워지죠.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그래서 긴장이 계속적으로 고조되는, 그래서 2막은 그렇게 이제 행동이 고조되고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흐름 속에 쭉 가다가 최고의 마지막 그 위기까지 가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마지막 결정만 남았을 때, 그때가 2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이제 3막. 이 끝이죠. 끝이라는 거는 이제 해결이죠. 해결. 하여튼 지금까지 이야기를 설정을 하고 전개를 시켰으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해결하는 건 결국 마지막 기회이고 마지막 결전의 상황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행동도 마지막 행동이죠. 지금까지 목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지만은 3막에서 행동은 최종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 행동. 그러니까 이제 3막은 이제 그런 내용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그죠? 그래서 이제 알겠죠? 1막 설정, 2막 전개, 3막 해결.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동양권에서는 기승전결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했었죠. 기승전결. 그래서 기가 1막, 승이 2막, 전결이 3막. 전이 이제 뭔가 마지막에 착 전환되는 부분, 전환되면서 끝나는. 그러니까 일종의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가 전이고 결이 이제 그게 결말이 났다는 거죠. 클라이막스 동시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3막의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3막의 클라이막스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발단, 1막이 발단, 2막이 전개, 위기, 그리고 3막이 절정 결말.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짜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3막을 헐리우드에서는 그 시나리오를 쓸 때 3막을 염두에 두고 쓴다. 그리고 30페이지 쓰고 또 90페이지 쓰고 30페이지 쓰고 그래서 다 합해서 120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그 120페이지를 쓰면은 120분짜리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0페이지로 딱 완고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영화예요. 그걸 이제 실제 영상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2막이 굉장히 길잖아요. 2막이 이제 2분의 1 분량이죠. 2막이 이제 기니까 2막이 60분이나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나름대로 이거를 좀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2막을 두 개로 또 쪼개요. 2막의 전반부와 후반부. 그래서 중간에 중간점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점. 그래서 1막, 2막 전반부, 2막 후반부, 3막. 그래서 2시간짜리 영화면 30분짜리의 덩어리가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 그러니까 30분 덩어리의 이야기들이 4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기생충 영화 이제 봤으니까 기생충의 1막은 어디까지일까요? 기생충의 1막은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이제 시간을 재면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시간을 재고 혹시라도 봤으면은 30분쯤에 이제 1막이 끝나고 2막이 이제 시작되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헐리우드 영화는 거의 2시간짜리 영화는 거의 그래요. 시간 재보면은 30분 됐을 때 거의 1막이 끝나요. 그리고 2막이 시작돼요. 근데 기생충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0분쯤에 31분에 이제 1막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2막이 시작돼요. 근데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기택 가족들이 송강호 가족이 기사식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 기택을 그 동익 이성균이죠. 그 박사장 집에 기사로 취업을 시키려고 그런 이제 계획을 짜는 그런 순간, 그런 장소, 그 장소까지가 이제 1막이죠. 1막.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버지를 이제 기사로 취직을 시키고, 그리고 또 엄마도 또 가정부로 취직시키고, 이런 본격적인 이제 전개가 돼요. 그러면 1막은 뭐냐면은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1막에는 이제 아까 인물 설정이라고 했죠. 인물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인물의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목표가 뭐냐? 그 목표가 설정이 돼요. 그 목표가 바로 이제 그 전까지는 우연찮게 내가 그 친구 때문에 과외 선생이 됐고, 또 우연찮게 어떤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기우가 여동생인 기정에게 이 박사장의 아들의 그림 선생으로 이렇게 우연찮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소개시켜줬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일이 뭐 그렇게 막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첫 번째 과외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도발적 사건이라고 해요. 도발적 사건. 왜 그걸 도발적 사건이라고 하냐면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출발시키는 사건을 도발적 사건이라고 해요. 영어는 inciting incident. 그래서 이제 기우가 그 친구죠. 친구 이제 그 친구 이름이 뭐였죠? 친구 이름이 민혁이었죠. 민혁. 그 민혁이 이제 제안을 하죠. 그 산수경색이라는 수석을 갖다 주면서 또 그 소주를 마시면서 내가 아는 그 과일집인데 내가 이제 유학 갈 건데 그 사이에 네가 과외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다혜라는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인데 딴 사람한테 소개시킬 수는 없고 내가 너라면 내가 안심한다. 왜냐면 내가 다혜와 나중에 결혼할 거거든.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민혁 그 기우한테 소개시켰는데 기우는 막상 그 가려고 갔더니 근데 가려고 하면 그 제약 증명서를 위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위조를 해가지고 갔더니 다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자기가 이제 다혜와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다혜도 마음에 들었을 것 같기도 하지만은 다혜보다 더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집이었겠죠. 야, 우리 집하고 너무 차이 나네.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러니까 야, 내가 성공한다는 거는 야, 이런 집에서 결혼을 이런 집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은 신분 상승이 되는 거잖아. 신분 완전 이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일종의 이제 목표가 생긴 거죠. 내가 부잣집 딸내미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 사건이 얘한테는 얘 인생을 좀 확 바꾸는 사건이죠. 그리고 실제 그 사건 때문에 가족의 인생도 바뀌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스토리의 주인공의 삶을 확 바꿔주는 그런 사건을 도발적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1막에 있어요. 1막의 초반부에 도발적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도발적 사건인데 아직까지 목표는 그 명확하진 않아요. 그냥 그 먼 목표만 잡힌 거죠. 그러니까 다혜와 결혼한다는 거는 그냥 먼 목표고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행동을 하는 목표는 아니잖아요. 행동을 하는 목표. 그 목표가 행동을 하는 뭔가의 목표가 나왔을 때가 이제 1막이 끝난다고 보시는데 그 행동하는 목표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면 행동의 목표는 뭐죠? 행동의 목표는 가까운 거죠. 행동 목표는 바로 박 사장의 집을 접수하는 거. 접수한다는 거는 박 사장의 집에서 이 기택 가족이 모두 다 취업을 해서 그야말로 기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단기적 목표, 행동의 목표가 된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기우나 기정이 그 목표를 가진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목표가 처음부터 딱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죠. 처음부터 다 계획을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우가 그 집에 들어가서 다혜와 첫 과외를 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송, 그러니까 그 박 사장의 아들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 과외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을 소개를 시켜준 거고 동생이 취업을 거기서 이제 또 동생도 또 굉장히 그 어떤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또 연교를 확 사로잡았죠. 그래서 연교를 사로잡아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술 선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딱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야 이거는 이 부자 박 사장 집 사람들이 너무너무 순진해. 이 사람들은 말만 잘하면 이제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취업을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계획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기정이 먼저 이제 가장 먼저 그런 계획의 어떤 전략을 그 전술 어떤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세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윤기사를 이제 해고시키기 위해서
그 벤츠 그 차에다가 이제 팬티도 갖다 놓고 세팅을 하는 거죠. 세팅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박 사장이 이제 윤 기사를 해고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기정이 은근하게 영규한테 다가가지고 자기 아는 친척의 그런 그 기사가 굉장히 훌륭한 기사인데 그 사람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취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이제 일종의 그 계획된 일종의 목표죠. 그 목표를 하는 행동, 그 행동이 이제 아까 말했던 윤기사 해고시켜서 세팅을 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소개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그 아까 말했던 그 기사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 그 이후에 막 일어나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사 식당에서의 그 장면들이 1막의 마지막이고 2막부터 본격적으로 기정과 기우가 자기 가족을 모두 그 집에 기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목표가 된 것이죠. 그런 단기적인 목표, 행동의 목표가 잡혔을 때가 바로 1막의 목표가 설정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1막의 목표가 설정이 된 게 이제 그 기사 식당에 있던 31분이고 그 이후부터 2막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아까 2막은 이제 본격적인 목표를 향한 행동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나온 것이고 그 행동이 중에 하나가 어떤 윤기사 해고 그 아버지를 이제 취직시키고 엄마도 취직시키기 위해서 거기 가정부인 문광을 내쫓죠. 그래도 문광을 내쫓기 위해서 문광이 이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복숭아 가루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문광을 결핵을 걸린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몰아내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목표를 향한 행동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쫓겨났을 때 기택이 또 박 사장한테 뭐 케어라는 명함을 주면서 또 가정부를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충숙이 또 그 기택의 부인인 충숙이 이제 취직이 된 것이죠. 예. 이제 그야말로 이제 거기까지가 나름대로 목표가 달성이 된 것이죠. 단기적인 목표가 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야기가 나름대로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동희 가족이 캠핑을 떠난 사이에 그 집에서 다 주인처럼 모여가지고 위스키를 마시면서 서로 축하 파티를 하게 되죠. 거기까지가 바로 60분이에요. 60분.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들이 성취가 된, 의외로 굉장히 쉽게 성취가 돼요. 그래서 다른 영화에 비해서 이 영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단기적 목표가 쉽게 별로 걸림돌도 없어요. 사실 걸림돌이라는 거는 이제 박사랑 의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윤 기사가 반발을 한다든지 또 이제 문광이 거기서 의외로 쉽게 호락호락하게 쫓겨나지 않고 또 거기서 또 그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내가 지금 이렇게 기심하고 하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알아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런 거 없이 의외로 굉장히 그냥 쉽게 그렇게 이제 사건 그 목표를 향해서 행동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약간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쉽게 말도 안 되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 박 사장 집에 4명이 다 취업이 되는 그런 것이 2막에 30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2막의 전반부가 거기까지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 후반부는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거기가 중간점이에요. 중간점. 새로운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막 파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땡뚱땡뚱 막 눌려지죠. 근데 그게 이제 61분부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2막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문광이 다시 등장하면서
그 밤에 막 비가 오는 그 밤에 뭔가 우리도 느끼시죠? 일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됐는데 그것은 일종의 복선 같은 거다. 뭔가 불길한 조짐이 있는 거죠. 막 비가 내리고 이게 불길한 조짐이죠. 그 띵동띵동 막 누르고 그리고 이제 어떤 표정 그 문광의 어떤 그 비주얼도 뭔가 이렇게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벌써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운 좋게 일어났던 것은 이제 그 더 큰 재앙에 대한 태풍이 눈이었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광이 그 와서 그 비밀 벙커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야말로 반전. 우리가 이제 평생 아니더라도 최소한 오랫동안 그야말로 이 집에 기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등을 차먹는 거죠. 등을 차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이제 그 상황이 바뀌죠. 알고 보니까 우리에 앞서서 그렇게 기생충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보다 더 대단한 더 징한 인간들이 그 밑에 숨어 있었죠. 근세죠, 근세. 근세가 거기서 아예 살고 있었던 것이죠. 비밀 벙커에.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는데 거꾸로 또 이제 비밀 벙커에 있던 문광과 지금 근세가 지금 이들의 비밀, 그 기택 가족도 거기에 기생을 하기 위해서 다 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역전이 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스마트폰으로 그걸 찍어버리는 바람에 그것을 이제 미끼로 해가지고 이 기택 가족들을 제압을 한 것이죠. 예. 근데 또 다행스럽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치고받고 하다가 그 핸드폰을 뺏기 위해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핸드폰을 뺏은 거죠. 뺏어가지고 다시 역전이 됐지만은 그 상황에서 또 다시 전화가 오죠. 전화가 캠핑을 떠난 동익가족이 다시 돌아온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문광 부부를 다시 지하실로 가두고 그리고 다 챙겨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가기 전에 들이닥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테이블 밑에 숨고 또 다혜 집 방 침대 밑에 숨고 막 그렇게 된 것이죠, 그죠? 예. 그야말로 서스펜스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야말로 우리는 이 기택 가족이 테이블 밑에 숨어 있고 또 침대 밑에 숨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그 테이블 밑에 다 숨어 있었죠, 모든 가족들이. 예. 그냥 살짝 나가려다가 그 다송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 급하게 테이블 밑에 거실 테이블 밑에 숨은 거죠. 근데 또 어떻게 운이 안 좋게 또 다송이 바깥에서 그 인디언 놀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또 보기 위해서 부부가 원래는 2층 침실에서 자야 되는데 소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때에 우리 관객들은 테이블 밑에 기택 가족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지만은 이 박 사장 가족들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극적 아이러니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서스펜스가 막 발동이 되죠. 저 사람들이 지금 잡힐까? 숨어 있는데 발각이 될까? 어떨까? 막 이제 조마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황, 그 테이블 밑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 영화에서 위기 상황이죠. 잘못하면 잡히게 되는 상황. 예.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상황. 예. 지금까지 이뤘던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택 가족한테는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위기가 이제 이막의 위기죠. 이막의 위기. 그렇지만 여튼간에 다행스럽게 다 도망가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취업을 다 했는데 근데 거기 밑에 있는 지하에는 지금 문관 부부가 갇혀져 있고 그 문관 부부를 해결하지 않아서는 지금 그 집에서 이들이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하여튼 문관 부부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상황이 남은 거죠. 마지막 상황.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지막 상황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바로 산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0분, 91분 그 부분에 91분, 92분에 기택 가족이 동익의 박 사장 집에서 동익이 잠든 사이에 이렇게 빠져나오죠. 집 밖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막 비가 막 내리죠. 홍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가 더 가중이 됐죠. 안 그래도 이제 위기인데 거기다가 집까지 다 잠기게 되는 그런 상황. 가장 이제 그 최저점이 된 거죠. 최저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광부부를 해결해야 되는 것. 그것이 남은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3막이죠. 90분부터 나머지 127분까지가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제 클라이막스는 결국은 그 근세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근세도 등장하고 또 그 박사장 가족들도 다 등장하고 그 가든 파티가 일종의 이제 클라이막스라는 거는 그 기존까지 나왔던 모든 인물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이 이제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이제 우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우가 또 계획을 짜요. 마지막 계획,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산수경석을 들고 가죠. 산수경석을 들고 가서 지하로 들어가죠. 지하로 들어가서 근세와 문광 부부를 죽이려고 하죠. 물론 문광은 죽었어요. 거기서 그 사이에 이제 죽었죠. 그리고 근세를 이제 죽이려고 하지만 거꾸로 당하고 기우가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근세가 그 돌을 기우를 내리치고 그리고 칼을 들고 가든 파티로 가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마지막 해결하려고 하려는 순간이 실패를 한 게 된 거예요. 기우가 마지막 그 자기 가족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고 거꾸로 당하게 된 거죠. 또 반전이죠. 근세가 완전히 미친 거죠. 미쳐서 그 가든 파티에 가서 자기를 공격했던 그 가족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가족들만이었어도 기택 가족만이었어도 자기가 리스펙하는 그 박사장 밑에서 계속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살았을 텐데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정을 칼로 찌르고 그거를 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도망가는 상황에서 오로지 이 박사장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기 위해서 이 자동차 키를 던져라고 하는데 자동차 키가 그 근세의 근세가 죽은 근세의 등 밑에 깔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뺄 때 근세한테 난 냄새로 막 코를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기택이 그 전에도 이제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라는 것 때문에 혐오를 당하고 있었죠. 계속 그 박사장한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분노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동익을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되는 파국적으로 불행하게 재앙적으로 해결되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이제 여튼간에 거기서 그 박사장은 죽고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 기택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벙커, 지하 벙커로 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일단락 되는 거죠. 일단락이 나요. 하여튼 그 근세 부부 그 문강 부부는 여튼간에 그 죽음으로 해결이 된 것이죠. 사라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 아무도 그 벙커라는 존재는, 공간이라는 존재는 모르는 것이죠. 모르고, 그리고 기택은 거기 숨었기 때문에 잡히지는 않은 것이죠. 대신 이제 기후가 거의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죠. 깨어나고, 그 기후 가족들은 이제 법정에 승이 되지만은 다행스럽게 크게 큰 벌을 받지는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계획을 잡죠. 기후가 이번에는 좀 근본적인 계획을 잡는다. 내가 이제는 그 전까지는 기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혜와 결혼해가지고 그야말로 평생 기생해서 살려고 했었는데, 그 목표는 아닌 게 된 것이죠. 그 목표를 단절을 하죠. 그 목표를 단절을 하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산수경석이죠. 산수경석을, 그 전까지 산수경석이 기후 몸에 계속 붙었는데, 그거를 이제 떼내는 거죠. 떼내서 그 원래 있던 자리, 자연 속의 계곡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갖다 놓고, 그야말로 그 갖다 놓는다는 이야기는 산수경석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상징. 산수경석이라는 것 자체가 산수의 경치, 자연의 경치를 위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위조.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의 경치를 일종의 왜곡을 시켜서 마치 자연의 경치처럼 만든 그런 도리죠. 위조한 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바로 일종의 위조된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의 진정한 욕구, 내가 진정한 바라는 것을 쫓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짜의 삶, 남의 욕구를 욕구하는 삶, 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 내가 명문대생도 아닌데 명모대생으로 위조된 삶, 그리고 그 명문대생이 갖는 그 부잣집 딸내미와의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 욕구를 이제 욕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허구적인 삶, 위조된 삶을 삶이 바로 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산수경석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산수경석을 원래 자리로 갖다 놓는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바깥으로 이제 갖다 놓는다는 것, 그것은 일종의 그런 삶과 단절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삶, 그야말로 남의 욕구를 욕구하는 삶, 그리고 내가 아닌 허구의 삶을 이제 단절을 하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을 욕구를 이제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계획이라고 이해하죠. 근본적인 계획. 물론 그 계획도 똑같이 박 사장의 집을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지만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단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것과, 또 남들이 다 막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부유층이 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가족과 다시 모이는 것, 아버지와 다시 만나는 것, 원래 가족과 내가 다시 원래 가족을 다시 복구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원래 삶을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내가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서 박 사장 집을 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원래 나의 가치, 내가 바라는 바, 원래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내가 복원시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 가짜의 삶이 아니라 진짜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계획인 거죠.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제 정리하면은, 여튼간에 1막의 어떤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런 민혁을 통해서 그런 산수경서를 갖게 되면서, 그리고 또 과외를 하게 되면서
도발적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가족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단기적인 목표가 그 집을 기생하기 위해서 접수한다는 목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접수하는 것이 2막의 전반부가 된 것이고, 접수가 성공한 이후에 기생이라는 미션이 성공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2막 전반 후반부는 그야말로 대립 갈등 상황이죠. 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적대자가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적대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광 부부와 그런 대립 국면, 그게 이제 그 이후로 계속되는 거죠. 대립 국면. 그 대립 국면은 해결이 되는 것이 클라이막스, 그죠? 클라이막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택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택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걸림돌은 바로 또 박 사장이었던 것이죠. 박 사장이 일종의 이제 기택이 거기서 그야말로 일종의 이제 주인, 일종의 사장이 자기의 이제 상사죠. 그러니까 그 사장과 함께 원활하게 일을 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인물이었죠. 사실 이제 박 사장이 굉장히 그야말로 인간적이고 또 기택과 그렇게 인간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야말로 또 서로 이런 격식 없이 그렇게 이제 그야말로 선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격식 없이 지내는 사람이었다면은 그 사람은 조력자였지 적대자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박 사장 역시 적대자죠. 박 사장의 어떤 성격, 바로 선을 지키려고 하는 성격. 그야말로 이제 그런 그 선이라는 거는 너와 나가 다르다는 거죠. 구별짓기라는 거죠. 나는 특권층, 부유층, 너는 서민. 나하고 너는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또 드러내는 것이 너한테는 냄새가 난다. 그것으로서 그런 성격, 그렇게 이제 사람을 혐오를 하거나 사람을 인간으로 같은 동등한 인간을 보지 않는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성격, 태도죠, 태도. 그 태도가 바로 적대자의 역할을 한 거죠. 이 기택이 원활하게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막는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을 참을 수 없는 태도였던 거죠. 기택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 그걸 해결하는 것은 폭력적으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발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큰 적대자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생을 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것이고,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걸림돌은 정말 지속적으로 기택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물론 이제 그 집에서 빨리 나오면 되는데 그 집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기생을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생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지속적인 삶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었죠. 기생하는 삶, 그야말로 의존하는 삶, 내가 진정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의해서 사는 삶.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거는 그전에는 원래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전에 기택의 삶이라는 거는 좀 가난했지만은, 반지하에 살았지만은 그야말로 이웃과 소통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영이 와도 그냥 스스럽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하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함께 일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여튼 그야말로 이제 이 소통이 잘 되는 그러한 또 인간적인 그러한 이제 가족의 삶이었죠. 그리고 거기 이제 이렇게 그 집의 안방에 이제 안분지족이라는 그런 액자가 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만족하면서 산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액자가 그 서예로 쓴 액자가 그 집에 안방에 걸려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문지족이라는 말 자체, 그 액자 자체가 기택 가족의 그 기생하기 이전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삶이란 거는 가난했지만은 안문족의 삶이었는데 그게 도발적 사건이 일어나면서 기후 기정이 그 도발적 사건 때문에 일종의 유혹을 받은 거죠. 내가 아닌 삶,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대신 그렇게 내가 못하니까 기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생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던 것이고 그 욕구를 전염이 된 것이죠. 가족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기택도 거기에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게 따라가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전에 살았던 삶을 단절을 시키고 그리고 잊어버린 것이죠. 그 삶은 이제 구질구질하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멋진 집에서 위스키도 마시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기생한 삶을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생한 삶의 적대자가 바로 문강 부부이고 또 그거를 지독하게 못 만든 것이 바로 그런 박 사장의 태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적대자와 대립 속에서 결국 둘 다 폭력적으로 해결이 된 것이죠. 해결이 된 게. 그래서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대립 상황이 주로 이막으로 쫙 그 대립 상황이 올라간 것이고 그리고 그 대립 상황의 최고의 위기 상황이 아까 이제 그 집으로부터 탈출하는 거 그리고 홍수가 나는 거 거기가 위기 상황이고 마지막에 어떤 이 3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2막은 그런 고조되는 대립 상황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어떤 행동이 고조되고 그런 것 그래서 위기까지 올라가는 그것이 2막이고 3막은 최후의 그걸 해결하는 상황 그러한 긴장의 상황 그리고 대립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해결되는 상황 그 클라이막스 폭력적으로 해결되는 상황이 일종의 3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결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이 매듭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1막, 2막, 3막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영화는 너무 이제 이야기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 1, 2, 3막을 좀 길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그러면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귀를 한 것이죠. 기생충의 영화를 이렇게 복귀를 좀 했어요. 물론 그래서 이제 그 3막을 이제 정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3막을 이제 어떤 3막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죠. 근데 이제 헐리우드 영화가 3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구조가 있어요. 또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가 뭐냐면은 바로 시퀀스 구조예요. 시퀀스. 그러니까 시퀀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뭔가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시퀀스죠. 근데 이제 시퀀스가 영화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작은 이야기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의 촬영의 가장 작은 단위는 쇼트라고 하죠. 숏.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딱 찍었을 때부터 딱 끊었을 때까지가 하나의 쇼트가 있고 또 이제 공간으로 볼 때는 뭐 그 기택의 집이라는 하나의 씬 그리고 박사장의 집이라는 하나의 씬 공간이죠. 그걸 이제 씬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이제 하나는 공간의 단위, 장소의 단위고 하나는 그야말로 카메라의 물리적인 끊어짐의 단위, 지속되는 어떤 그런 영상의 단위라고 한다고 하면은 순수하게 이야기로서의 가장 작은 단위는 시퀀스예요. 시퀀스. 그래서 나름대로의 처음, 중간, 끝이 있는 작은 이야기가 시퀀스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퀀스라는 말로 붙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퀀스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보통 이제 헐리우드 영화의 시퀀스는 보통 한 15분 분량이 돼요. 15분. 그래서 15분 정도의 분량인데 그게 왜 15분 정도의 분량으로 이제
나름대로 관습화됐냐면은 초창기 영화가 편집이 별로 없었어요.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찍어서 보여준 영화가 초창기 영화였죠. 그래서 초창기의 영화의 필름의 가장 긴 필름이 1000피트였어요. 1000피트. 1000피트. 그래서 이 정도의 릴을 그 릴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 릴로서 영상에다가 감아가지고 틀면은 그게 영화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1초에 요즘에는 1초에 24프레임인데 그거는 18프레임이었어요. 그래서 18프레임으로 돌리다 보면은 보통 한 15분 분량이었어요. 15분 분량. 그래서 한 릴.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한 릴로 보였다가 사람들이 영화를 막 좋아하니까 거기 또 이야기를 넣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죠. 15분까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릴을 보여준 다음에 잠깐 그러니까 막간처럼 쉬었다가 다시 릴을 껴가지고 또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또 보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릴을 껴서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4번을 끼게 되면은 1시간 영화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3번을 쉬겠죠. 3번을 쉬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때 작가들은 구성을 할 때 15분 단위로 구성을 했겠죠. 한 릴이 15분이니까. 그래서 15분 단위, 근데 나름대로 이야기가 이제 완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어떤 관습이 굳어져가지고, 그 하나의 그 영화를 1시간을 만들든 2시간을 만들든 그거를 일종의 하나의 릴의 길이만큼 그 작은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릴로서 필름 릴로 영화를 찍지도 않고 그야말로 그냥 디지털로 찍죠.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구애가 없이 그냥 쭉 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상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시간 동안 끊지 않고 쭉 상영을 하지만은 그 구성을 할 때는 작은 이야기 단위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영화 2시간짜리 영화 같은 경우는 15분짜리가 8개가 있어요. 8개가. 8개가. 그러면 8개가 있으면은 2시간이죠. 그죠? 2시간.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그 기생충 역시 시퀀스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퀀스. 그래서 이제 기생충도 8개의 작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8개의 시퀀스. 그리고 보통 제가 15분 정도의 분량이라고 했죠. 15분 분량. 그래서 첫 번째 시퀀스가 어떤 시퀀스였냐면은 이제 기우가 그 박사장실에서 과외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처음에 과외 선생님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궁금증이 만들어지죠. 제가 좋은 대학도 아니고 제가 지금 재수생인데 위조를 해가지고 저기에 성공적으로 과외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작은 이야기의 극적 긴장이에요. 극적 긴장. 그런 극적 긴장을 가지고 있는 작은 이야기가 성공했네. 라고 끝나요. 거기가 이제 17분 정도 돼요. 첫 17분.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기정이 미술 선생이 될 수 있어. 기정을 소개시켰으니까. 기정이 또 이제 거기서 뭔가를 또 막 하죠. 그 연규를 또 꼬시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능란하게 어떤 그 그림을 해석을 하고 심리적으로 막 해석을 하고 막 그러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기정이 선생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결국 선생이 돼요. 성공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14분 분량. 두 번째 시퀀스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정이 아버지를 취직시키려고 탁 해요. 그걸 세팅을 하죠. 거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죠. 거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시퀀스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31분. 그래서 17분, 14분. 그래서 두 가지 시퀀스가 1막을 만들어낸 거고 또 2막의 전반부는 세 번째 시퀀스. 기택 가족이 문강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15분짜리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쫓아내요. 성공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작은 이야기가 끝나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쫓아냈으니까 그 다음에 엄마를 충숙을 아주 취직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취직이 되죠.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네 번째 시퀀스는 기택 가족이 모두 결국 박 사장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극적 긴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성공이 돼요. 그 성공이 되는 게 이제 위스키 파티하는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네 번째 시퀀스. 그것도 이제 15분짜리예요. 그 다음 15분짜리는 뭐냐면은 기택 가족이 문강 부부의 협박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을까? 왜냐면 둘 이제 문강 부부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둘 간의 대립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그게 이제 15분이에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문강 부부를 처치를 해서 다시 지하 벙커로 몰아내죠. 몰아내고 그때 또 이제 새로운 이제 긴장이 조성이 되죠. 동익 가족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시퀀스는 또 16분짜리인데 기택 가족이 동익 집 밖으로 무사히 도망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15분짜리 또 16분짜리가 있어요. 네, 거기까지가 이제 여섯 번째 시퀀스. 그리고 일곱 번째 시퀀스는 기택 가족이 그런 위기 속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요. 그래서 이제 기후가 이 돌을 가지고 그 파티, 다성 생일 파티에 가게 되고 다 초대가 되죠. 거기까지가 이제 13분이고 마지막 이제 여덟 번째 시퀀스는 좀 길어. 왜냐면 그 시퀀스 마지막 끝나고 나서 뒤에 대단원의 막이 끝나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22분인데 결국 기택 가족이 그 남은 문강 부부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극적 긴장이 만들어지면서 이기가 시작되죠.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한 15분 정도의 작은 이야기들로 8개가 이렇게 있어요. 8개가. 그죠? 그래서 8개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생충은 3막 8시퀀스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성 영화 이후에, 그러니까 1930년대 이후에 영화 2시간짜리 영화들이 주로 나오게 되면서 산막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고 또 서구에서 쭉 내려왔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통적인 구조죠. 전통적인 고전적인 서사 구조를 유성 영화가 나오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전부터 있었던 시퀀스 구조를 또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퀀스 구조가 또 15분이니까 그래서 그때 1930년대 그 이후부터 쭉 지금까지 2시간짜리 영화는 15분짜리 시퀀스가 8개 그리고 그 전체가 3막으로 이루어진 3막 8시퀀스의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생충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뭐 영화가 3시간짜리 넘어가면은 시퀀스가 더 많아지죠. 그렇지만 역시 3막은 맞아요. 3막은 1대 2대 1의 비율 그 비율로 가지고 있는 3막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퀀스는 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3막 8시 시퀀스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시나리오 헐리우드에는 시나리오 가이드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1910년도 이래로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영화의 주인공은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고 그것을 막는 방해꾼에 직면한다. 스토리 전체에 걸쳐 대립은 지속되고 인물들의 행동은 모두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요한 사건은 미리 예시되어야 하지만은 관객이 그 사건을 쉽게 예상할 정도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긴장은 계속 상승되어 절정까지 다다른다. 그리고 절정 이후에 모든 문제는 깔끔하게 풀려야 한다. 요게 이제 할리우드 시나리오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작가가 이제 글을 쓸 때는 그 주제가 뭐든 관계없이 나름대로 3막 8시퀀스로 글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30페이지 정도 분량이면은 1막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15페이지 정도 분량이면은 첫 번째 시퀀스가 끝나야 되는 거죠. 나름대로 첫 번째 작은 이야기가 끝나고 두 번째 작은 이야기가 또 한 15분 분량으로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쓴다고 하면은 그것의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주인공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방해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리군 지속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모두가 논리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상이 돼야 되지, 특히 결말은 예상이 돼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절정 이후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러한 이야기의 가이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기생충도 이런 어떤 흐름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은 헐리우드 영화와 또 다른 점이 또 명확하게 있어요. 일반적인 헐리우드 영화는 캐릭터, 주인공이 굉장히 좀 전형화돼 있어요. 전형적인 주인공이 있어요. 그게 어떤 주인공이냐면은 목표라는 거는 이제 도발적 상을 통해서 자기의 일상을 막 뒤흔드는 그런 도발적 상을 통해서 목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목표를 추구를 해요. 근데 그 이전에 목표를 추구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주인공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적인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어떤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인셉션 같은 경우는 그 코브라는 그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굉장히 완벽하게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죠. 자기 부인이 죽었죠. 죽으면서 끊임없이 그 부인을 생각하고 그 부인 때문에 자기 일이 잘 안 돼요. 그런 어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인간,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제 헐리우드 주인공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주인공.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떤 도발적 사건에 휩싸이면서 뚜렷한 목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인셉션 같은 경우 인셉션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추구를 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드림팀도 만들고, 그죠? 드림팀도 만들고, 그래서 인셉션을 하기 위해서 또 계획도 막 짜고, 철저하게 뭐 계획을 짜죠, 그죠? 근데 이제 기생충의 주인공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이 목표를 갖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목표가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뚜렷하게 막 정말 계획을 잡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진 않아요. 강한 의지를 보여주진 않죠. 그리고 그게 원래 계획대 자기가 이제 어떤 코브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셉션을 뛰어드는 거죠. 인셉션 목표를 자기가 가져온 왔다고 하면은 그 기택 가족은 그 목표가 어떨게로 떨어진 거예요. 특히 기택 같은 경우 주인공을 또 기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기후가 아니라 다시 기택 가족이 그 주인공이죠. 기택 같은 경우는 얼떨결에 그냥 아들 때문에 거기 취직하게 된 것이죠. 그럼 그게 쫓아가다 보니까 뭐 싸우게 된 것이고 분간과 부부가 싸우게 된 것이고 또 그 박사장을 죽이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얼떨결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헐리우드의 그런 그 처음부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주도적인 계획을 갖고 목표를 갖고 거기에 계획을 다 짜가면서 주도 면밀하게 행동을 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얼떨결에 해가서 막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런 캐릭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달라요. 헐리우드 캐릭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도 그 기택 같은 캐릭터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형적인이란 건 아니죠. 전형적인 캐릭터는 코브 같은 캐릭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생충의 캐릭터는 봉준호 감독의 그 캐릭터인죠. 그러니까 이제 송강호 캐릭터가 주로 그런 캐릭터죠. 여기 소시민이고 그리고 특별하게 뭔가를 꼭 한번 무계획이에요. 계획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의지도 없어요. 무계획이 계획을 해봤자 결국 실패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계획을 안 한 것이 제일 좋은 계획이다. 무계획이 제일 최고의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캐릭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런 건 헐리우드하고 다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제일 크게 다른 것이 결국 임재천의 코브는 중간에 어떤간에 자기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지만은 결국 자기의 문제를 해결을 하죠. 자기의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그 트라우마, 내면과 직시를 하게 되면서 결국 자기의 부인을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죠. 그래서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결국 임재천을 성공을 시키죠. 예, 성공을 시킵니다. 성공을 한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그게 이제 전형적인 마지막에 캐릭터가 변화, 기존의 자기, 문제 있는 자기와 단절을 해서 한 차원 높은 성장을 하는 것이죠. 성장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헐리우드 주인공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하면은 기택, 기우는 그렇지 않죠. 기택은 별로 변화도 없어요. 마지막에도 똑같아요. 똑같고 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이번에 좀 그런 괴물도 그랬어요. 괴물의 그 강두도 그랬죠. 강두도 뭐 현서를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지만은 그것도 자기한테 닥친 일이지 자기가 뭐 계획한 일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서 마지막에 문제 해결하는 것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사이에 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성장 이런 것도 없었죠. 그죠? 그거는 뭐 또 살인 추억도 마찬가지였고 마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번에 기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기우가 약간 달라요. 기우가 이제 마지막에 좀 변화가 있어요. 기우가 물론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화하지 않지만은 기우가 산수경석 그야말로 죽었다 다시 깨어나죠. 이 근세가 돌로 치는 바람에 머리에 이제 그래서 이제 기절을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죠. 그야말로 죽었다 깨어났을 때 생각이 바뀌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는 내가 진정히 원하는 내가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이었다. 그것도 허구의 삶이고 위조된 삶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서 산수경석을 갖다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변화예요. 태도의 변화죠. 그게 태도의 변화이기도 하면서 내 삶의 변화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약간 성장을 한 거죠. 성장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걸 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죠.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재앙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행동해 있다가는 재앙이 온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자충우두를 하다 보니까 얻게 된 그런 깨달음이죠. 스스로가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자기를 다 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폭력적으로 주어진 변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 깨어나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일단 뭐 그게 그 외부적이건 타의적이건 자의적인 관계없이 분명히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후는 변화를 해요. 어떤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캐릭터 아크라는 캐릭터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캐릭터 아크가 있긴 있지만은 역시 아까 말하는 헐리우드의 전형적인 그런 어떤 캐릭터 아크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도적으로 자기를 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어떤 그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기생충은 그 마지막에 어떤 성공도 못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실패라는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차이, 그런 마지막의 차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차이, 그리고 이제 주도적으로 자기를 버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캐릭터 아크가 없었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기생충은 전반적인 구조, 스토리 구조로 봤을 때는 3막 8시퀀스의 헐리우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그거를 풀어나가는 인물의 행동과 인물의 모습, 인물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전혀 헐리우드적이지 않고 그야말로 봉준호의 그런 만의 그런 참 독특한 그런 캐릭터가 되는 것이죠. 송강호 캐릭터가 되는 것이죠. 기태희 캐릭터.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하게 좋은 상을 받겠죠. 뻔한 헐리우드 영화한테 누가 상을 주겠어요. 헐리우드적인 특성을 갖고 헐리우드적인 그런 완성도와 퀄리티, 헐리우드 이상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헐리우드가 갖고 있지 않은 캐릭터, 헐리우드가 좋아하지 않는 마지막 결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독창적인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의 독창적인 이야기는 그 퀄리티는 그들 헐리우드 작품상을 주는 그러한 심사자의 수준 이상이었던 것이죠. 하여튼 오늘 저와 같이 좀 긴 시간 동안 기생충의 이야기 구조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이야기 스토리를 이제 분석했으니까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